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텔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파이 외에도 스텔라를 수년 동안 꾸준히 리뷰를 해왔었고요.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확인을 해보시면 스텔라 영상만 따로 모아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스텔라에서 진행된 주요 업데이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스텔라는 이미 프로토콜 25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6일에는 이 프로토콜 26 도입을 바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프로토콜 25는 2026년 1월에 메인넷에 이미 적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통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투자사들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로는 이 블록체인 특성상 장부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나 이 고객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대중에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프로토콜 25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래했고 자금도 문제없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정작 중요한 금액이나 이 밸런스와 같은 세부 정보는 블록체인 상에서 숨길 수 있게 된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프로토콜 26이 도입이 되면은 기존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즉 자동화 프로그램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또는 해킹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전장치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프로토콜 26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나 이 실물 자산, 즉 RWA를 다루는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해킹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26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스템 자체 강력한 안전장치가 또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스텔라 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가 진짜 스텔라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RWA 규모를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현재 스텔라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스텔라는 이미 이 RWA 분야에서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미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고, 또 상당한 비중의 자산이 이미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음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업데이트들이 단순히 좋게 포장된 그런 과장된 홍보가 아니고요. 현재 이 순간에도 블록체인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금융권 기업들에게 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스텔라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EC는 특정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코인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기존 SEC가 해왔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너희 코인은 불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것과 같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막대한 벌금을 매기거나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또는 거래소들이 미리 이 SEC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SEC 의장은 그레이 갠슬러가 물러났고요. 좀 더 크립토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애킨스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이 SEC라는 기관 자체가 크립토에게 여전히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크립토가 금이나 석유, 셀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 관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코인을 특정 회사의 이익에 기대하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천연 자원이나 원자재처럼 취급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규제가 훨씬 유연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 달이었죠. SEC와 CFTC에서는 이 단일 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대립을 해왔던 이 두 거대 규제 기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를 해서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10개 이상의 종목이 증권법 적용 제외가 되고요. CFTC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중 하나가 바로 스텔라 루멘 XL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텔라를 비롯해서 이 대표적인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상품으로 적용된 것, 이 핵심 기준이 있었는데 탈중앙화 정도와 자생적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미 기능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지, 송금이 잘 되고 있는지, 결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철저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역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인지를 또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코인의 가치 상승이 특정 재단이나 이 개발팀의 필수적인 경영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스텔라가 만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스텔라의 경우 이 재단이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가 전 세계 노드들에 의해서 탈중앙화가 되어서 자생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스텔라가 특정 회사의 이익 창출 수단이 아니고요. 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유틸리티 인프라로 완벽히 작동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이나 거대 자산 운용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법을 어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 전통 금융권 입장에서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스텔라를 비롯해서 디지털 상품들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합법적이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공식적인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텔라와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두 기업은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오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었죠.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 머니그램과 스텔라가 어떤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스텔라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 역시 토큰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부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 자산이 블록체인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머니그램이었고요. 머니그램은 이미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송금과 환전을 담당하는 이 금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록체인 위의 자산과 현실 세계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기존에는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에 높은 수수료와 환전 비용, 그리고 며칠 이상 걸리게 되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해외 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에게 월급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용과 시간 부담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네트워크와 이 머니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24시간 언제든지 단 몇 초 만에 1센트 미만의 수수료로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급여를 스텔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로 전환을 한 뒤에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면 약 5초 이내에 필리핀으로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가족은 해당 USDC를 가까운 머니그램 지점으로 가서 즉시 이 필리핀 페소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머니그램 지점만 있다면 그 지역에 맞도록 법정화폐로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송금 그리고 실시간 환전이라는 구조는 매우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UN 난민기구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이 난민들에게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의 USDC로 구호 자금을 즉각적으로 보낸 바가 있고요. 또 난민들은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몇 분 안에 자금을 수령을 하고 인근 머니그램 지점을 통해서 피난 국가에 맞춘 그 해당 법정화폐로 현금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활용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USDC는 미국 달러가 뒷받침해주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해당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실물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뺏길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어느 장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비스탁형 지갑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여전히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는 통로, 특히 온램프, 오프램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이 인프라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특정 지역, 특히 북미 지역에만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전 세계 여러 대륙에 걸쳐서 비교적 넓은 범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규모도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트너십 연장은
단순한 계약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수년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지난 4월이었죠. 이 머니그램과 스트라이프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트라이프는 스텔라와도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프는 단순 일반 소비자가 쓰는 단순 앱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 대기업들과 개발자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붙여서 결제를 받고 있는데, 자, 지난 4월 말에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스트라이프 세션 행사에서 발표된 이 얘기에 따르면 머니그램은 자사의 낡은 소매 결제망을 이제는 스트라이프 기술 기반으로 완전히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트라이프가 결제 인터페이스를 담당할 것이고요. 또 스텔라는 여기서 고속 전송망을 담당할 것이고, 또 머니그램은 이 오프라인 현금 출납기를 담당을 했을 때 이 실물 경제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X에서 다수의 이 크립토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번 머니그램, 스텔라, 스트라이프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포스팅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라이프를 중심으로 전통금융 그리고 빅테크,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그리고 안드리센 호로위츠라든지 골드만삭스, 즉 글로벌 자본과 기술 투자 세력이 이 스트라이프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구글이나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MIT 이렇게 기술정책 기업 네트워크까지 스트라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스트라이프는 결제 시스템의 API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결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머니그램, 프랭클린 템플턴, 마스터카드, 기타 금융기술 및 이 기업들과 협업 중인 스텔라가 나오면서 여기에도 돈이 실제로 이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 스트라이프가 스텔라에 약 300만 달러를 미리 투자를 했고요. 또 2024년에는 이 스트라이프와 스텔라가 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오래된 연결이 있었고 현재 진행형 협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스트라이프가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스텔라와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연장이 되면서 이 전 세계 결제 혁신을 만들어 가려는 이 그림이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라이프는 결제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머니그램은 현금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스텔라는 블록체인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또 USDC가 있습니다. USDC는 디지털 달러를 제공을 한다. 이 그림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스텔라 최근 소식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